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상 화폐를 얻는 일은 곧 소득을 얻는 일로 인식된다. 그렇죠. 수만 년간 인간은 자급자족을 했고 생산물을 얻으면 소득을 얻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하지만 시장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됨으로써 필요한 것을 시장에서 구매하여 얻죠. 구매 수단이 중요해지고 이제 화폐를 얻는 일이 소득을 얻는 일로 인식되죠. 완전히 바뀌었죠. 향후 4차 인류혁명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요. 인류혁명은 특징이 그거죠.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사람들을 안전하게 만들며 과거의 좋은 것은 더욱 발전시키죠. 4차 인류혁명이 일어난다 해서 사람들이 자급자족할까요? 4차 인류혁명이 무엇인지 알기 이전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장의 예정에 의지하여 살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여전히 그 화폐가 구매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얻으니 화폐를 얻는 일이 소득을 얻는 일로 인식이 되겠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4차) 인류혁명이 일어난다고 하여 생산물을 소득으로 인식하는 자급자족 시대로 돌아갈 일은 없다. 그래요. 4차 인류혁명이 일어났을 때의 사회라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래요. 변화의 원리, 시대의 변화의 원리를 알면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이런저런 말이 있지만 정확한 모습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의 원리를 모르면 이제 엉뚱한 견해들이 나오게 되겠죠. 미래의 모습은 현재에 간직되어 있다. 3차 인류혁명이 일어나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 되겠죠. 그 변화의 원리가 또 바뀌냐는 거예요. 그 섭리죠. 이 섭리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3차 인류혁명이 일어남에 따라 인류는 시장에 의지하여 살게 되었다. 고대에 자급자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장에 의지하여 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시장이나 시장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즉 상인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래요. 미래의 모습은 현재에 간직되어 있다. 그 말은 이 말인 거예요. 고대에 상인들이 없었냐는 거예요. 시장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었냐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바뀐 것이죠. 시장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상인들의 삶의 방식이 현실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되었듯이 누군가의 삶의 모습이 미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방식은 인간에게 더 이로운 방식이겠죠. 그러면 어떤 직업을 가진 이들의 삶이 그래요. 미래의 삶의 모습일까? 어떤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느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고소득을 올리는 이들이 많죠. 의사건, 변호사건, 과학자건,
고소득을 올리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고소득을 올리는 전문가의 삶일까? 확실히 그건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또 어떤 사람들이 삶이 좋아 보이나요? 한국 사람들은 나도 재벌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대기업의 소유주가 되면 좋겠다. 거기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대기업 소유자면서 전문가의 삶. 그게 이제 4차 인류혁명이 일어나면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대개조가 일어나겠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또 바탕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거가 있냐. 한번 보겠습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생산에 참여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기업 소유자와 근로자로 나누어진다. 현 시대에서는 그렇죠. 하지만 3차 인류혁명이 완성 단계에 이르면 근로자는 사라지게 되고 기업 소유자만 남게 된다. 왜 그런가 따져봐야 되겠죠. 현 시대에 다 그 씨앗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 사용되는 기계이건 기계가 발전하면 자동화가 이루어진다. 누구나 관찰할 수 있죠. 공장 가면 기계들이 자동화되고 기계가 처리하지 못하는 일을 사람들이 처리하고 있죠. 또 점점 편해지잖아요. 예전에는 뭐 주판을 굴렸다면 이제 전자계산기도 나오고 점점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AI도 등장하고 자동화가 점점 진전되고 있어요. 자동화된 기계는 근로자의 역할을 대체한다. 그렇죠. 기계가 처리하지 못하는 일만 이제 근로자가 현재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기계의 자동화가 심화될수록 근로자의 역할은 감소하고 전 분야에서 기계의 완전한 자동화가 이루어지면 근로자라는 신분은 소멸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근데 기업 소유자가 되기가 너무 어렵지 않느냐. 기업 소유자가 되려면 우선 재산이 많아야 되는데 기업을 소유할 정도로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기업 소유자가 되는 방식도 현 시대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눈여겨보면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업 소유자가 되지 못하는 핵심 원인 중 하나는 기업을 형성할 정도의 재산을 지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나 자동차 사장이 하고 싶은데 근데 보니까 자동차 공장을 만들려면 조 단위가 필요해. 재산이 몇 억도 안 되는데 이거 할 수 없잖아요. 스마트폰 만드는 사장이 되고 싶은데 못 하잖아요. 현 시대에서는. 근데 만들 수 있으면 적은 돈을 투입해서 만들 수 있으면 될 수 있잖아요. 거기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현 시대에서 그런 씨앗이 있느냐 살펴봐야 되겠죠. 이는 달리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업을 만들 정도의 재산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업을 형성할 때 필요한 자금이
대폭 감소하여 누구나 기업을 형성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 완전히 자동화된 기계로 인해 근로자는 될 수 없고 누구나 기업을 만들 수 있다면 답은 정해져 있는 법이다. 정해져 있다. 그렇죠. 누구나 근로자는 이제 없어지고 될 수가 없고 자동화가 완전히 진행돼서 전부 기계가 처리해버리면. 그런데 기업 소유자는 될 수 있다. 그래요. 기업 소유자가 되긴 쉽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다 기업 소유자가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즉 4차 인류혁명이 이루어지면 근로자는 소멸하고 기업 소유자만 남게 된다. 이 시점에 이르면 공동체의 생산성이 현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개인의 소득은 10배, 20배 될 것이며 다양한 욕구와 욕망을 실현하려 할 것이다. 즉 누구나 약간의 창의성만 있으면 상품을 공급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궁금해하는 게 그거잖아요. 어떻게 비용이 대폭 감소할 수 있느냐. 한 가지 사례를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전국이나 전 세계에 방송을 하려면 어땠나요?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야 되죠. 방송국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현 시대는 어떤가요? 유튜브로 그냥 거의 무료로 방송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쓰니도 돈 한 푼 안 들이고 유튜브로 이렇게 방송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 보기를 원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뭐 무료라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어마어마한 비용을 투입해야 할 수 있는 일을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용이 급감해 버렸죠. 자동차 생산 그런 것도 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주문하면 생산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런 시설이 없더라도 그런 시대가 도래하겠죠. 그러면 누구나 기업 소유자가 될 수 있잖아요. 자동차 기업 사장이 될 수가 있고 모든 산업 분야의 어떤 기업의 사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그런 날이 오겠죠. 또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개개인이 풍요로워지고 국가가 부유해지면 그래요. 다양한 상품들을 소비하려 하겠죠. 욕구와 욕망은 다양하니까 많은 것을 소비하려 하고 시장도 굉장히 커지는 거죠. 생산을 위한 활동은 자동화 기계가 대체하니 결국 인간에게 필요한 일은 팔리는 상품을 창조하는 것뿐이다. 기업 소유자가 되고 창조하려면 뭘 해야 되나요? 지식을 익혀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다 해도 엉터리 자동차를 만들면 안 되니까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든 간에 그렇죠. 이제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죠. 기업 소유자의 삶과 전문가의 삶이 합쳐진 삶을 미래인들은 살게 된다. 따라서 4차 인류혁명이 일어나 열리는 시대는 창조시대라고 명명할 수 있다. 창조시대에도 여전히 시장에 의지하여 살아가니 화폐가 소득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게 이제 4차 인류혁명의 시작이면 완성이 되면 이제 누구나 기업 소유자이면서 전문가의 삶을 살게 된다. 그래요. 자동화 기계가 완성되면 뭐 공장뿐만 아니라 다 없어지겠죠. 농사도 뭐 기계가 짓고 자동화된 기계가 짓고 뭐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죠. 뭐 의사가 있어요. 지금 간호사가 의사의 치료하는 일을 돕고 환자들을 돌보지만 그 자동화 기계가 다 하면 뭐 필요 없잖아요.
모든 일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요. 미래를 볼 때는 항상 시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사람들의 삶이 미래의 삶의 양식이 되지, 더 나쁜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미래의 삶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은 더 나쁜 삶의 방식, 근로자들의 삶의 방식이 미래의 삶의 방식이 될 것이다. 더 나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대세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또 앞에서 언급했지만, 그런 생각을 한 이유는 이제, 단순히 정치적으로 미래를 예측한 거죠.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근로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물론 이제 자동화가 되면 이제 근로자들은 사라지겠지만, 뭐 그것까지 생각 못 한 거죠. 근데 압도적으로 많아지니까 절대 다수가 된 근로자가 자기는 못 살게 괴롭히는 기업 소유자를 타파하고 국가를 접수할 것이다. 그럼 일은 어떻게 하느냐? 근로자들이 동등한 권리 업무를 가지고서 공장을 운영할 것이다. 생산할 것이다. 공동생산, 공동소비로 갈 것이다. 그게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 이론인데, 그리고 실제로 20세기 많이 실시했죠. 많은 국가들에서. 답이 멸망하잖아요. 얘기했잖아요. 공동생산, 공동소비를 실시하면 다 굶어 죽더라. 그게 어떤 산업 분야이건 다 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고대부터 쭉 시도돼 왔던 거죠. 농업에서부터 시작했던 거죠.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근로자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어떤가요? 기업 소유자 없이 근로자는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틀린 견해이고, 그 미래에 완전히 자동화가 되면 근로자는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더 나은 삶의 방식, 나은 삶을 살게 되겠죠. 그게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란 거는 문명이 발전하면 사람들은 현 시대에 있는 선진적인 삶의 방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3차 인류혁명을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게 편하지, 그래 소비하기 위해서 일일이 일하면서 그 소비수단을 만드는 게 편하겠냐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장 지배 시대는 그러니까 그래요. 따로 얘기할 필요 없고, 시장 지배 시대는 갑자기 도래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서 도래했다. 변화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창조 시대 역시 갑자기 도래하는 시대가 아니다. 모든 산업 분야에서 자동화가 심화되며 근로자의 일을 기계가 대체하게 된다. 자동화가 되고 있는 과정을 지금 보고 있죠. 그에 따라 개인의 직업 선택폭은 대폭 감소하게 된다. 현 시대의 대표적인 직업은 기업 소유자, 근로자, 공직자이다. 근로자가 사라지게 되면 남는 직업은 기업 소유자와 공직자이다. 물론 창조 시대에서는 모든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은 한 사람, 즉 기업 소유자밖에 없다. 전부 자동화가 돼버렸으니까, 완전 자동화가 돼버렸으니까 기업에 남는 인은 소유자 한 명밖에 없잖아요. 1인 기업이 되는 거죠. 산업 절반 이상이 완전 자동화가 되면 4차 인류혁명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럼 언제부터 4차 인류혁명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냐? 3차 인류혁명과 똑같다는 거예요. 갑자기 완전히 자동화가 되지 않잖아요. 완전한 자동화가 산업의 절반 이상이 되는 순간 4차 인류혁명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미래의 일이죠. 아직 그런 곳은 잘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래의 일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큰 비용과 많은 사람이 투입돼야 할 수 있는 일을 적은 비용의 투입만으로도 가능하여 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말을 꿈 같은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아까 얘기했죠. 하지만 그와 같은 일의 씨앗은 현 시대에 이미 나타났다. 전국이나 세계를 상대로 방송을 하려면 과거에는 막대한 비용과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어야 했다. 하지만 현 시대에서는 누구나 의지만 있으면 유튜브를 통해 방송할 수 있다. 무료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즉 언젠가 완전 자동화가 이루어지면 누구나 원하는 상품을 생산하여 시장에 팔 수 있게 된다. 그래, 완전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리 되겠죠. 이 말은 투입되는 비용이 누구나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적다는 말이지 없다는 말은 아니다. 비용이 대폭 감소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투자를 잘못하면 재산을 탕진하고 빚더미에 쌓이는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아무리 비용이 낮아졌다 하더라도 좀 무료가 있고 무료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재산을 투입해야 되는 일이 있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4차 인류혁명은 언제 시작하며 창조시대는 언제 도래하는가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쯤 4차 인류혁명이 일어날까? 아니 아직 3차 인류혁명도 완수 안 됐는데 무슨 소리냐. 그리 말할 수 있지만 또 재미가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세상 일이란 묘해서 모르면 수천 년 수만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알고서 실천하면 수천 년 걸릴 일이 수백 년으로 앞당겨질 수도 있다. 수천 년 걸릴 일이 수백 년 앞당겨질 수 있다. 무슨 말일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시장 지배 시대가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100년 안에 4차 인류혁명이 가능하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러면 수천 년 걸릴 일이 어떻게 수백 년 안에 달성될 수 있는 원리를 그럼 수천 년 걸릴 일이 수백 년 안에 달성될 수 있는 원리를 생각해보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을 끓여 수증기로 바꾸는데 10분이 걸린다고 가정하자. 5분 끓이고 수증기로 변하지 않는다고 포기하여 불을 껐다. 물이 식은 뒤 다시 5분 끓이다 포기하여 불을 껐다. 이런 식으로 시도하면 하루 종일 물을 끓여도 물은 수증기로 바뀌지 않는다. 즉 10분 끓이면 끝날 일을 중도에 중단함으로써 하루 종일 시도해도 시작조차 보지 못한다.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것조차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10분 끓이면 끝나는데 끓이다가 포기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10분 끝날 일이 하루 종일 끓여도 안 된다는 거예요. 10분을 100년이라 치면 하루는 어떻게 되나요? 60분이면 600년 천년 만년이 지나도 안 되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3차 인류혁명이 시작된 곳은 현 시대의 초강대국이 되었지만 3차 인류혁명이 시작되기까지는 농사를 시작한 뒤로 수천 년이 걸렸다. 먼저 시작된 곳은 그렇죠. 서구 여러 나라들 있죠. 영국이건 미국이건 프랑스건 독일이건 현 시대에 들어서는 많이 쇠퇴했지만 아직까지 이제 초강대국들이죠. 근데 그런 곳에서 농경이 시작한 뒤로 얼마나 걸렸나요? 고대 농경국가를 형성하고 1000년 이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식하기 전까지 많은 투쟁도 있었고 좌파와 우파의 투쟁도 있었고 우파 세대에 승리하면서 된 거죠. 그래요. 수천 년이 걸리는데 농경국가에서 알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선각자들은 3차 인류혁명이 국가의 번영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일본이나 서양의 발전한 국가들을 통해 알고서 인위적으로 달성을 하려 했다.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우파 인사들은 알았죠.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가서 살았고 박정희 대통령은 일제치하에 살았죠. 일본의 발전 과정을 정확하게 몰라도 대충 알았겠죠. 따라할 수 있을 정도는 됐다는 거예요. 뭐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뭐 창조적인 면도 있고 그렇겠죠. 그 결과 한국은 수천 년간 이어온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 서양 국가들과 같이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바탕한 발전한 국가가 될 수 있었다.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면 조선시대 어떻게 됐을까요? 수천 년이 걸려도 된다는 보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서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100년 안에 된다는 거예요. 알고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과 모르고 있는 거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선각자가 있었다면 1000년 2000년 전에라도 선각자가 있어서 이거 이 신분제도로 농업이 다른 산업을 지배하는 건 잘못됐어. 신분제도를 파괴하고 한번 산업들을 발전시켜야 되겠어. 그러면 미래는 이 일이 성공하면 그래요. 사람들은 신분제도의 억압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큰 풍요를 누리게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한 이가 있고 그런 생각이 널리 퍼져서 실천이 됐다면 어느 국가에서나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기 어렵죠. 어느 정도 도래해야지 안다는 거예요. 당해보거나. 즉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아는 선각자가 있고 선각자의 말을 실천하였다면 고대의 어느 국가나 100년 길어야 200년 안에 달성할 수 있는 일이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었던 것이다. 알면 할 수 있었다.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죠. 4차 인류혁명을 알고 실천하면 300년이 걸린다고 가정할 수 있다. 하지만 모르면 시행착오를 겪으며 수천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는 다음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4차 인류혁명을 또 알고 모르고는 천지 차이다. 모르고 엉뚱하시다면 조선처럼 멸망한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요. 시장 지배 시대에서 창조 시대로가 이르는데 300년이 걸린다고 가정할 수 있죠. 이 엿기로 셌을 때도 300년이라 가정할 수 있죠. 쭉 직진하면 몇 년 걸리나요? 300년 걸리죠. 엿기로 세면 어떻게 되나요? 3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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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10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3차 인류혁명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알면 100년 안에 도달할 수 있는데 한국을 보면 알죠. 모르면 수천 년이 걸려도 달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옆으로 산다는 거예요. 뭐 뒤로 갈 수도 있겠죠. 조선 같은 경우는 뒤로 간 나라잖아요. 창조시대에 이르는 여정을 길로 생각하여 그림을 그려보았다.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수립한 뒤 엿길로 세지 않을 경우 300년이 걸린다고 가정하자. 엿길로 셀 경우 300년간 엿길로 간다고 가정하자. 엿길로 세면 300년간 엿길로만 간다는 거예요. 뭐 뒤로도 갈 수 있겠죠. 바른 길로 가면 300년에 도달하는데 그냥 쭉 직진하면 300년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알고서 엿길로 셀 경우 2100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00년 계산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달할 지점이 도달하지 못할 정도로 높진 않았는데 도달하려 하지 않더라. 근데 도달하고 도달 안 하고의 선택의 문제인가? 노력하지 않으면 멸망하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멍하게 있어요. 달려나가야 되는데
그 멸망할 수 있는 거죠. 그 씨앗도 보이는 거예요. 또 다른 나라, 한국은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데 수출 기업들이 경쟁력에서 떨어지면서 멸망해봐요. 파산, 뭐 쪼그라들어봐요. 거의 아비규환이 일어나겠죠. 본래 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매사가 그렇겠지만 할 때 안 하면 멸망하는 거죠. 개인도 그렇지만 그 인류 역사의 어떤 쭉 전 과정을 보면 한국 사람은 중간, 중도 이런 말을 좋아하죠. 세상에 그러한 것은 없다. 할 수 있는 시기와 할 수 없는 시간이 있다. 하고 싶어도 그 시기가 지나버리면, 시점이 지나버리면 땡이다. 그 세상 일이란 그렇다. 하냐 마냐다. 중간 같은 건 없다. 하면 번영과 평화가 더 큰 번영과 평화를 누리고 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중간 그런 거 없다. 그런 거예요. 섭리가 그렇다. 섭리의 속성이 그렇죠. 빌딩에서 뛰어내리면,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리면 죽지. 살 수 있는 방안 그런 건 없다. 둘 중 하나일 따릅니다. 하냐 마냐. 그 결과는 완전히 반대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